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의 듣다입니다. 가끔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걱정이 끊이질 않아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른 결정을 할 걸 하고 뒤늦게 후회한 적은요? 요즘 현대인들이 의외로 많이 겪고 빼놓을 수 없는 증상 중에는 우울, 강박, 두려움 같은 정신적, 심리적인 증상 또는 질환입니다. 우리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이 증상들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버싱킹, 과잉 생각 때문입니다.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각이라는 행위는 절대 빠뜨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 과잉된 생각과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소란스러운 내 머릿속, 과잉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한밤중, 아침 혹은 온종일 두뇌에서 들려오는 정신적인 수다와 소음 때문에 평화로운 삶을 방해받습니다. 부정적 사고, 과잉 사고, 과도한 걱정은 우울과 불안을 불러오죠. 지금부터 어째서 우리가 원치 않은 과잉 사고라는 증상을 진단받게 되는지, 또 과잉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지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과잉 사고란 어떤 생각을 도저히 머릿속에서 떨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침투적인 사고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과잉 사고는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일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 정신을 가득 메운 강박적인 사고들 때문에 어떤 생각도 행동할 수 없는 상태죠. 어떤 상황에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일, 일어났어야 하는 일, 만약에 같은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과잉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잉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 생각하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다시 내가 모든 걸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나? 하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과잉 사고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온갖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도리가 없죠. 과잉 사고는 한번 시작하면 통제하기도 멈추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과잉 사고는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대응 기제로 술이나 약물 사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되어 왔죠. 반추적 사고와 과도한 걱정에 종지부를 찍는 방법과 편안한 밤을 위한 전략을 함께 알아볼게요. 자기인식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을 하면 불필요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떠오르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거나 과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인지하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인식한 다음 불안해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걱정스러운 일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10분간 허락해 주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타이머를 맞춰두세요. 이런 사고방식은 생산적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음 걱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고에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가둬놓는 부정적인 과잉 사고 패턴을 벗어날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입니다. 지각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릴 거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집세를 늦게 내서 노숙자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발 물러서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어 알람이 울리지 않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을 하게 되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이해해 봅니다. 한 발 물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일들을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는 것과 비슷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문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 문제를 인지하세요. 해결책을 찾아보고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자문해 봅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마음 챙김이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 챙김이란 우리를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탁월한 기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현재에 집중하는 게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이 존재 말고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라는 것이 마음 챙김의 가르침입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온 정신을 쏟고 있으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나 다가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다면 의도적으로 현재에 존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 챙김을 연습하면 과잉사고와 부정적 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 노력할 때와 마찬가지로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고 마음먹으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려 하는 대신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운동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거나 다른 사람,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과잉사고나 걱정이 아닌 다른 일에 시간을 쏟게 되죠. 여러분의 생각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보거나 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기분과 어울리는 다른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스크랩을 게임을 하거나 집안에 있는 다른 사물들과 상호작용을 해도 좋고 여러분이 있던 장소를 벗어나기만 해도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정신을 재부팅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연습하면 할수록 정신을 고요하게 다스리는데 더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의 정신이 불필요한 걱정들을 저절로 끊어내게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문제 해결 능력도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과잉사고, 걱정, 부정적 사고 중 큰 부분은 한 가지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두려움인데요. 통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결정에 대한 두려움, 또는 그저 일반적인 두려움이죠. 과도한 걱정과 과잉사고로 가득한 두뇌가 일으키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술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특정한 어떤 일 또는 여러 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그 두려움은 진짜입니다. 때로 두려움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인간의 본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밤 늦은 시각에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여성이 어두운 길을 혼자 걷는 것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입학 첫날 또는 학기 중간에 새 학교로 전학 가는 날도 걱정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뇌수술이나 장기 수술을 앞둔 사람, 치과 진료를 예약한 사람 역시 결과가 나쁠 가능성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장소, 비행,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비이성적이며 학습된 공포죠. 대상이 무엇이건 당사자에게 이 두려움은 진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억지로 극복하기보다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해결 의지가 없다면 두려움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두려움을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동네나 도시로 이사하는 것, 부모가 되는 것처럼 큰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발 위로 거미가 기어간다거나 이사한 집에서 삐걱거리는 묘한 소리가 난다거나 누가 나에게 겁을 준다거나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두려움의 존재를 받아들이세요. 무시하지도 피하지도 거부하지도 마세요. 두려움은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세요.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어떤 위험에 처했는가? 이 두려움이 당신을 실제로 해칠 수 있는가? 만약 두려움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당장 이 두려움에 직면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는 각각 무엇인가? 때로 비이성적 두려움은 과잉사고를 유발하는데요. 그러다가 과잉사고가 새로운 두려움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뒤 또 다른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해결할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가? 만약 최상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해결할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건 아닐까? 때로는 사람들이 같은 두려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을 만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함께 해보세요. 두려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혼자가 아니라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 머릿속 생각 끄기 책과 함께 했는데요. 이 책은 정신적 소음을 멈추는 방법, 게다가 특히 부정적 사고, 과잉 사고, 과도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실천하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연구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의 손을 거친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해온 사실적 내용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이니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담아 실천한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니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찾아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